2025년부터 제로에너지 건축물, 바로 이 ZEB가 의무화되는데요. 이게 건축주나 건설사 입장에서는 정말 큰 변화거든요. 그래서 오늘 새롭게 바뀌는 에너지 규정의 핵심만 딱딱 짚어서 명쾌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. 혹시 2025년에 새로 건물을 지을 계획이 있으신가요? 그러시다면 오늘 내용은 정말 놓치시면 안 됩니다. 왜냐하면요,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건물을 짓는 규칙, 그 판이 완전히 뒤바뀌기 때문이에요. 자, 그럼 이 규제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? 그 배경부터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시죠. 이 모든 변화의 출발점, 그건 바로 우리나라의 2050 탄소 중립 목표입니다.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건축법 하나 찔끔 바꾸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요. 국가 전체의 아주 거대한 장기 환경 전략에서 정말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. 이거 한번 보세요. 정말 놀랍지 않나요?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거의 4분의 1, 무려 24.7%가 바로 우리가 생활하고 일하는 이 건물에서 나온다고 합니다. 이 정도면 정부가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고 할 때 가장 먼저 건축 분야를 쳐다보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겠죠. 그리고 정부 로드맵을 보면요. 이게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난 정책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. 보세요. 2020년에 공공건축물부터 시작했죠. 그리고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왔습니다. 그러니까 2025년에 민간 부문으로 확대하는 건 사실상 오래전부터 다 계획이 있었던 거죠. 자,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. 그래서 2025년부터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바뀌느냐? 그 핵심 변경 사항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.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 하나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. 이게 정말 헷갈리기 쉬운데요. 법에서 요구하는 건 ZEB 5등급 인증서를 꼭 따라는 게 아니에요. 그게 아니라 그 인증서에 해당하는 성능을 갖추라는 겁니다. 한마디로 사료 쪼가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건물의 설계와 품들이 핵심이라는 거죠. 이 새로운 규정은요,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고 보시면 돼요. 바로 공동주택, 그리고 일반 건축물입니다. 이 둘은 적용되는 시점이나 요구하는 기준이 서로 꽤 달라서요. 명확하게 딱 구분해서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. 자, 먼저 30세대 이상 공동주택부터 볼게요. 기준일은 2025년 6월 30일 기억해 두시고요. 에너지 소유량, 창호 단열, 전열 교환기 효율 기준, 이 모든 게 다 깐깐해집니다. 근데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건 바로 신재생 에너지 점수예요. 기존 25점에서 50점으로 무려 2배나 뛰어오릅니다. 다음은 1000제곱미터가 넘는 일반 건축물입니다. 시행일은 2025년 12월 31일이고요. 여기서 가장 큰 벽, 가장 넘기 힘든 허들이 뭐냐면요. 바로 신재생 에너지 부문에서 새로 생긴 필수 4점이라는 조항이에요. 아마 이게 현장에서는 가장 큰 도전 과제가 될 겁니다. 그러니까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. 만약에 나는 그냥 이전 규정을 하고 싶다 하시면요. 일반 건축물은 2025년 12월 30일까지, 공동주택은 6월 30일 이전에 반드시 건축허가나 심의를 신청해야만 합니다. 이 날짜 정말 중요하겠죠? 자, 이제 아마 다들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일 겁니다. 그래서 돈이 얼마나 더 드는데 그만한 가치가 있긴 한 거야? 바로 그 비용과 효과, 즉 경제성을 한번 제대로 따져보겠습니다. 자, 그럼 비용부터 솔직하게 한번 까놓고 보죠. 네, 맞습니다. 총 공사비가 최대 2.6% 정도 더 들어갈 수 있어요. 하지만 이게 이야기의 끝이 아니에요. 그 투자 덕분에 한 세대당 1년에 약 22만 원의 에너지 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되거든요. 자, 계산이 좀 되시나요? 이 초기 투자 비용 5년에서 6년이면 에너지 절감액으로 전부 회수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. 어때요? 생각보다 투자 회수 기간이 꽤 짧죠? 좋습니다. 그럼 이제 설계도를 잠시 접어두고 실제 현장으로 한번 가볼까요? 건축 과정에서 절차는 어떻게 바뀌고 또 현실적으로 부딪히게 될 과제는 무엇이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. 다행히 긍정적인 변화도 있습니다. 기존에는요, 인증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80일이나 걸렸거든요. 이게 새로운 JEB 통합 인증 제도로 바뀌면서 60일로 확 줄어듭니다. 이거 프로젝트 전체 일정을 관리하는 데는 정말 큰 도움이 되겠죠. 이 JEB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핵심 기술이 바로 BEMS, 즉
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입니다. 뭐 복잡하게 들릴 수 있는데 아주 간단히 말하면요. 건물 곳곳의 센서와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에너지 사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똑똑하게 제어하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런데 말이죠. 전문가들이 정말 이구동성으로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. 바로 BMS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에너지 절감 효과를 지속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는 점이에요. 그러니까 그냥 인증받으려고 설치만 떡하니 해놓고 나 몰라라 하면 이건 그냥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고철덩어리가 된다는 얘기죠. 자,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그럼 건축주와 건설사는 당장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? 핵심만 딱 정리해 드릴게요. 오늘 내용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. 첫째, 내 프로젝트의 데드라인이 언제인지, 2025년 6월인지 12월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. 둘째, 공사비가 약 2.6% 늘어날 수 있다는 점. 하지만 5, 6년이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. 그리고 마지막 셋째, BMES는 설치가 끝이 아니라 운영 효율화에 집중해야 진짜 돈이 된다는 사실입니다. 결국 이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는요, 단순히 귀찮은 규제가 하나 더 생긴 게 아닙니다. 지속 가능한 건축이라는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신호탄인 셈이죠. 자, 여러분의 다음 프로젝트는 이 새로운 제로에너지의 미래를 맞이할 준비가 다 되셨습니까?